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IT 취업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 분석, 즉 IT 부분의 직무 분석을 하게 된 박철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들한테는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그리고 대학생과 이렇게 일반인들한테는 이렇게 IT 취업 컨설팅을, 그리고 IT의 비즈니스 컨설팅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장 득이 될 게 뭐가 있는지, 아니면은 또 한마디 더 해드릴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주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또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아니면은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저는 정보통신학부를 나왔는데요. 아니면 저는 컴퓨터 과학부를 나왔는데요. 아니면 저는 무슨 전자과를 나왔는데요. 제가 전공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전공을 살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기 때문에 대학교에 들어올 때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점수에 맞춰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이러한 컴퓨터 부분이든지, 아니면은 전자공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통신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취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보다 더 세세한 것을 우리가 찾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지금 선택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러다가 조금 선택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냥 남들 따라가듯이 석사나 아니면 박사, 즉 진학을 해가지고 훨씬 더 공부를 더 잘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안타깝게도 보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요, IT에 관련된 부분들은 직무, 즉 지금 하고 있는, 제가 드리고 있는 이러한 IT 분야의 직무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이 어느 분야가 있고, 또 어느 분야에 제가 드리는 직무가 속해 있으며,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젝트가, 아니면 프로젝트의 경험들이라든지, 인턴 경험이라든지, 현장 기술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IT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했던 그러한 프로젝트의 결과물들, 또 프로젝트의 경과, 그리고 프로젝트에서의 역할 등을 잘 따져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힘도 내가지고, 오늘도 힘도 내가지고 한번 으쌰으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몇 지인들이 또 저한테 으쌰으쌰 하면서 해달라고 또 응원의 또 메시지도 보내주고 해서 오늘도 열심히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볼까 해요. 오늘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QA 부분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QA 중에서도 게임 분야의 QA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떠한 직무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 QA라는 말을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을까요? 자, QA를 하게 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렇죠. Q&A, 그렇죠? Question, Answer 해서 Q&A를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신 분 중에 QA 한번 도전해 볼래?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무슨 콜센터를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센터가 아니고 그냥 질문과 대답을 하는 데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품질에 관련되어 있는, 즉 제품의 품질에 관련되어 있는 보증이라든지 컨트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직무가 QA다라고 얘기해 줬더니 그런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QA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직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또 들어가기도 많은, 그죠? 많은 또 다른 직무이기도 해요. 그만큼 자리도 많고요. 신입들한테도 그만큼 많은 자리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과 그 다음에 이 시간에 두 번째 시간까지 해서 여러분이 게임 QA까지, 소프트웨어 QA와 게임 QA까지 알아보시고 여기에 도전장을 내미시면은 충분히 또 QA 분야에서도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봤더니 크게 써 있는 부분이 뭐로 되어 있냐면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코드가 있고요. 프로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도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박스, 그 다음에 퀄리티, 프로덕트, 그 다음 데이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크게 들어있는 테스트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테스트 무슨 생각부터 드십니까? 테스트라 얘기하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험이란 얘기죠. 테스팅, 시험이죠. 그래서 테스트 볼래 안 볼래? 시험 볼래 안 볼래? 이 말로 그냥 우리가 눈이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말 그대로 이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시험의 일종이다라고 얘기해도 무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죠. 소프트웨어도 제품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야 출시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시험을 봤을 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시 개발자한테 보내서 아니면 다시 공정을 거꾸로 만들어서 그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에 다시 시험을 보게 만드는, 다시 시험을 보게 만들어서 통과를 해야지만이 출시할 수 있는, 즉 소비자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테스트라는 말이 지금 여기 QA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 QA 관련된 직무에서는 가장 알아야 되는 그러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QA 테스팅과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이러한 한국적인 말, 시험이라는 말과 제가 버무려서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QA라는 말을 얼마나 들어봤고 또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이 품질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 관리 부분에 품질 보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품질 제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솔직히 컴퓨터 관련된 부분보다 아니면은 산업공학적인 부분들 아니면 경영학적인 부분들 즉 품질 관리하는 부분들은 그쪽 계열의 학생들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경영학부 즉 경상대학이나 이 인문계열 학생들도 충분히 QA에 도전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뭐라 그랬습니까? 제품이라 그랬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제품이긴 하지만 아니죠. 눈에도 보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UI 즉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모니터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적인 부분들 게임을 얘기해 볼까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설치를 하죠. 그죠? 게임을 설치하는 이유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에 그 게임의 내용들을 넣고 최소한의 것들, 스마트폰에서는 최소한 것들을 넣고 서버와 통신을 해가지고 게임을 실행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데스크톱 같은 경우에는 깔아가지고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여러분이 QA, QC, 또 테스팅 엔지니어링 이거를 소프트웨어 품질에서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에서는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제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품질의 관리와 소프트웨어 제품에 관리되어 있는 품질의 관리는 다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IT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제품, 즉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품질 관리의 부분들이 조금 나눠질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IT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를 여러분들이 찾지 않고 그냥 품질 관리를 찾고 있다라고 해도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제 거를 들으시고 QA 부분이 어떤 부분을 치고 들어간다라는 것을 파악도 가능하니까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 들어본 게 있을까요? 자, QA, QC, 그 다음에 테스트 엔지니어링 있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알아볼까요? 자, QC. 자, 퀄리티 컨트롤입니다. 자, 퀄리티 컨트롤은 자, 품질에 대해 미리 정해진 요구사항을 검증하는 프로세스예요. 이걸 이용해 보면요. 소프트웨어에서 QC 기능은 자, 소프트웨어가 일련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자, 일련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미리 요구사항을 제공을 하겠죠. 나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나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나는 A처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요구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대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다르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기능들이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가 테스팅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미리 정의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충족하지 않은지 즉 정책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QC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QA는 뭘까요? 자, QC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괄적인 개선과 유지 보수를 제공하는 게 QA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QC하고 QA하고 어떤 게 더 크냐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QA가 더 큽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봤을 때 QA라는 업무가 더 크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QC라는 업무는 QC와 QA, 그 다음에 QM, 그죠? QM,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테스트 엔지니어링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있지만 그중에 QA 직무가 그만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는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QC 프로세서를 제품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작동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QA 프로세스에서 우리에게 그 제품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그만큼 설계가 되어 있는 만큼 제공이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한 부분이 QA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엔지니어링이 뭘까요? 자, 테스트 엔지니어링의 부분은 자, 한번 보실까요? 자, QA와 QC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게 테스트 엔지니어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에 필요한 결과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러한 우리와 고객과 고객. 자, 그러면 QC와 QA를 생각해 보면은 QC는 제품에 대한 즉 요구사항을 잘 들어줬냐 아니면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지 못했느냐 거기에 대한 테스팅이었죠. 자, 그 다음에 QA는 뭐였습니까? 그죠? 이 QC라는 것을 잘 쓰고 있느냐, 잘 됐느냐, 안 됐느냐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 즉 요거 QC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 덧들여서 하는 부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테스팅 엔지니어링은 제품의 유닛 테스트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검증하는 제품 테스트 부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를 두 개 연결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프로젝트에 필요한 결과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고객과 그들의 요구사항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테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QC, QA, 테스트 엔지니어링 이거를 세 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참에 저희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세 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하나 볼까요? 더욱 자동화돼야 되는. 그래서 자동화를 시키기 위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테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QA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저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 우리 이제 QA는 별로 필요 없지 않을까? 어떠한 대표님은 아니면 어떠한 회사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QA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테스트 해줄 건데 아니면 다른 누구가 테스트 해줄 건데 우리가 굳이 이거를 테스팅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뭐 테스팅 해가지고 버그가 일어나면 아니면 무슨 요구사항이 일어나면 그거를 다시 가지고 와서 자체 개발하든 외주 개발해가지고 그걸 다시 하면 되지 않니? 그래서 개발자만 다시 쓰면 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렇게 네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동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화 될 텐데 우리가 굳이 이걸 테스팅할 필요가 있느냐? 테스팅하는 그러한 인력들이 필요하느냐? 두 번째, 컴퓨터는 사람보다 빠르다.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이러한 테스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프로그램화 시켜놓는다 그러면 사람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여러 연도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그냥 사람들이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컴퓨터는 사람보다 일괄성이 있다.
사람은 틀릴 수 있죠. 근데 기계는 틀릴 수 없죠. 그게 이제 사람들의 문제점이라고 이제 지적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점검은 테스트가 아니다. 그래서 테스팅은 점검하는 것은 테스팅 단계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전제 조건에서 이렇게 QA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거는 조금 틀린 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장점은 있잖아요. 창조하고 그 다음에 학습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기계보다 즉 컴퓨터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이죠. 머신러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체 학습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창조성과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은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질 보증이라든지 품질 분석가라든지 아니면은 품질 대사 같은 즉 품질 확보를 위해 도움을 주는 QA, 품질 보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품질 분석가라든지 아니면은 팀 전체가 품질을 고려하게 만들어주는 품질 대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QA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컴퓨터가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그죠? 컴퓨터한테 많이 의존하는 분들이겠죠. 하지만 컴퓨터한테 의존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동화되고 편리화되고 그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과 창의성 그리고 학습 능력에 대한 그런 것은 배제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개발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개발과 QA의 프로세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QA의 프로세서를 알아보기 위해서 개발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QA는 QA이고 개발은 개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 개발해놓고 띡 던져주면은 QA 그냥 테스팅 하겠지. 말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라 그랬죠, 제가. 그렇죠? 테스트가 시험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 놓고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출시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제품을 만드는 거, 이 제품을 만들고 시험을 보는 거, 이 시험을 보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당연히 자기가 공부를 해서 자기가 시험을 보고 자기가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제품이든 소프트웨어 제품이든 마찬가지로 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만들어내고 개발을 하고 개발자가 테스팅을 받고 이 테스팅에 통과를 해야지만이 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자와 QA는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가야 되는 그러한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QA에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개발자하고의 협업 능력을 그만큼 강조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QA의 프로세서를 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개발 프로세서를 볼까요? 자, 기획하고 설계 완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슈를 등록하죠. 접수를 하겠죠. 그 다음에 담당 팀 부서 개발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개발을 진행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개발자 테스트 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QA에게 인수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개발자들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일반적인 개발자들의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기획서계 완성, 이슈 등록까지는 누가 하는 겁니까? 기획자가 하겠죠. 뭐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죠? 그런데 담당 팀 부서 개발자를 이제 선정하는 것부터는 개발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PD, 즉 기획자가 완료한 기획안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획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게 되죠. 자, 이거는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을까요?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PD랑 또 열심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주어진 개발적인 이슈를 확인해야 됩니다. 즉 개발자 한 명이 모든 거를 개발하는 것은 작은 회사들, 그죠? 뭐 스타트업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중소기업인데 직원이 별로 없는 그런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부터 이렇게 테스팅까지 다 혼자 하겠지만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개발자들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도 따로 있기 때문에 아니면 외주를 좀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 자신이 주어진 역할들, 즉 내가 개발자냐, 자바 개발자냐,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냐, 아니면 웹 개발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개발들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나눠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과거 진행 상황까지 꼭 파악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거를 유지보수하는 판단이냐, 아니면 지금 새롭게 만드는 것이냐, 이것도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발 진행을 합니다. 개발 진행에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자, 이슈 개발에 관한 분석을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이 잘 안 되더라. 아니면은 어떠한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더라. 이거 누구가 얘기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획자가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도의 집중력과 노력. 그런데 단점은 뭐예요?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거는 감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동료 개발자들과 코드 리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슈 해결 검토를 많이 해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생각해 보면은 SI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SI 업체나 SM 업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SI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마다 뭘 하냐면 개발 프로젝트 회의를 합니다. 개발 프로젝트 회의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코드 리뷰들이 나와요. 코드 리뷰는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 쪽 문제가 아니라 너희 쪽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잘 통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코드 리뷰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슈를 파악하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데이터베이스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이쪽을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해결책을 검토한다든지 제시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침마다 개발 프로젝트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협업해서 하나의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타 부서의 개발자와 업무 협의 참석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면 개발 진행 중인 상태에도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팅. 그 다음에 완료입니다. 개발자들이 무슨 테스팅을 합니까? 이겁니다. 개발자 단계 단위별 테스팅 하는 거죠. 단위 테스트는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값을 넣는데 값에 대한 결과물은 보시겠죠. 여러분들이 뭔가 프로그램을 했어요. 구분할 땄습니다. 구분할 땄는데 자 2단 넣게 되면은 2단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한 단위적인 테스트 아니면은 신텍스에 관련되어 있는 테스트, 간단한 테스트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닛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테스팅은 개발자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동료 개발자들과 이야기해서 잘 협업해서 단위 테스팅까지는 마무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QA와 단위 테스팅 개발으로 수정을 QA와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QA팀과 커뮤니케이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련해 주고 나서 QA에게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QA에게 인수할 때는 개발 완료 내용과 거기에 대한 코드를 전체적으로 인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스코드 관리나 개발 완료에 관련되어 있는 문서화 시켜야 된다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문서화 시켜서 QA들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죠. 자, QA들한테 넘겨줄 때는요, 분명히 이슈 해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레드마인이라든지 이러한 툴에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충분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QA 업무의 프로세서를 한번 볼까요? 자, 일반적인 QA 업무, 즉 아까 품질 보증이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제품의 기획, 그 다음에 릴리즈까지 전 과정의 품질을 관리하는 직무가 QA 직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테스팅만 하는 게 QA 직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테스팅을 하는 거는 일부예요, 일부. 그리고 이거를 제품을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릴리즈를 해서 우리가 전 과정을 품질을 관리하는 그러한 업무가 우리가 QA 업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팅 엔지니어링, 즉 T 부분과 테스트 리너,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QA까지가 가는 게 이러한 QA의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품질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자, A같이 만들어놨어요. B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A같이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한글을 써야 되는데 워드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한글처럼 왜 안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에이, 워드 만들었으니까 그냥 워드 쓰세요. 이러면 누가 씁니까? 아니죠.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테스팅에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냥 저희끼리 그냥 일반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에서도 그러한 테스팅적인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품질은 그러한 품질은 타협의 요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정확한 요구사항에 따라서 정확한 제품이 나와야 되고 그 제품의 요구사항이 들어맞지 않을 경우에는 밖으로 시켜서 다시 재개발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테스팅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게 큰 골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일반적인 테스팅 프로세스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개발 완료를 일수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단위 테스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케이스 구현과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 데이터, 그 다음에 계획과 진행을 하고 테스팅 결과를 송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서화시키고요. 이러한 일반적인 테스트 프로세서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개발 완료 이슈를 봅니다. 이거는 뭡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테스트 인수로 행위입니다. 자, 개발자들도 마찬가지로 기획 파트를 보고 나서요. 자기가 무슨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 이슈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테스터들은 마찬가지입니다. QA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는 테스팅을 다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자, 칸반치라든지 이러한 툴을 이용을 해서 일감을 이동을 시켜요. 이러한 툴을 이용하는 그러면 자, 테스팅, QA의 업무에 또 다른 직무에 대한 그다음 능력은 뭐겠어요? 그렇죠. 툴 사용법입니다. 툴 사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시 과거 진행 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개발자와 함께 단위 테스팅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발자가 단위 테스팅을 진행을 하는데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단위 테스팅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게 개발 완료를 이슈를 우리가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개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단위 테스팅 진행과 그 다음에 데이터 케이스 구현과 수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꼼꼼하고 섬세하게 QA 단위 테스팅 해야 되겠죠. 하나라도 빼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QA들은 무슨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꼼꼼함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친구한테는 너희 QA 해볼래? 라고 이 제안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무슨 친구였냐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무엇을 했냐면 다이어리를 정리를 했었어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리 정리 잘하죠. 그런데 그 친구는 그만큼 다이어리에다가 모든 일상들을 다 계획하고 계획한 거에 대한 피드백도 달아놓고 그 다음에 안 된 것들은 다음 계획사항에 넣어놓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4년 동안 다 했다는 것이죠. 이거에 모아져서 어떤 걸로 갔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꼼꼼함의 그러한 것에 어필을 해서 QA 직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도 제품, 그 다음에 기능에 맞는 테스트 케이스를 분명히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하는 능력이 꼭 필요해야 됩니다. 뭔가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 했으니까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이제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하는 얘기는 뭡니까? 문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뭐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 인적 사항도 있죠. 문제는 정말 잘 풀었어요. 근데 자기 이름을 안 썼어. 아니면 자기 그걸 안 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확인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테스팅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이슈 발생 시 개발팀에게 분명히 전달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이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아니면 에러가 있으니까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개발에 다시 해주십시오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개발자에게 버그를 보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그러한 글쓰기 능력 파트를 가지고 글쓰기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설득력이 있겠죠.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 계획은 일정에 맞는 통합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도의 집중력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그 다음에 출시에 맞춰서 테스트를 분명히 끝내셔야 돼요. 왜? 자,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이런 거를 잘 지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프로젝트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테스팅 기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딱 맞춰서 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QA들은 그만큼 또 야근이 잦아지고요. 거기에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시에 맞춰서 테스트를 끝내야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테스팅 결과와 평가 리포팅, 지금 문서화시키는 거죠. 테스팅 결과를 문서화시켜가지고 잘 됐으면 잘 됐다, 안 됐으면 안 된 거를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문서화시키는 그러한 단계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소프트웨어 QA의 종류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엄청 많죠. 여러분이 생각했던 QA, 학교에서는 QA를 그렇게 배우진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부분들을 배우긴 하죠. 그런데 QA에 대해서 그만큼 툴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QA에 대한 테스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실험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실습을 해본다거나 그런 것은 조금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하는 데도 있을 건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그런 실정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QA 종류들이 이렇게 많은지는 여러분들이 처음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박스 테스팅과 화이트 박스 테스팅이에요. 이 두 가지는 요구사항 기능에 기반해서 그죠? 이루어진 테스팅, 지금 요구사항을 잘 기반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블랙박스 테스팅이라고요. 시스템 설계 유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이트박스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코드 내부에 있는 것까지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블랙박스는 블랙박스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자, 어디 부분만 요구사항을 잘 맞췄느냐, 맞추지 않았느냐의 테스팅이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의 로직까지 보는 거죠. 내부의 로직이 잘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안 이루어졌느냐까지. 그래서 겉만 이렇게 화려하냐, 아니면 속까지 이렇게 잘 버무려져 있느냐, 이거를 테스팅하는 게 화이트박스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코드 구분이라든지 분기, 그 다음에 경로, 그 다음에 조건 커버리지까지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화이트박스 테스팅에서 하는 역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닛 테스팅, 단위 테스팅이죠. 그 다음에 점진적인 통합 테스팅, 이 두 가지를 보면요. 각각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라든지 모듈까지 검사하는 게 유닛 테스팅입니다. 이거는 개발자들하고 같이 하는 테스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점진적인 통합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요. 자, 버텀업 방식의 테스팅으로서 어플리케이션이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을 때 그럴 수 있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다시 왔어요. 저는 이거 조금 더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능에 대한 테스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요. 자, 테스팅을 했어요. 테스팅했는데 버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한테 다시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기능들이 입혀가 다시 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다시 왔으니까 통과 이럴까요? 아니죠.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부분들, 그게 바로 점진적인 통합 테스팅. 즉 단위 테스팅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통합 테스팅 부분에서 이렇게 다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합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 적도 있습니다. 아까 프로세스에서. 그래서 통합 이후에 결합된 기능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검증하기 통합 모듈 테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한다는 거죠. 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분산 환경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 테스팅은 자, 내부적인 부분을 전혀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게임에서 한다. 그러면 게임이 잘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어플리케이션 잘 돌아가면 됩니다. 버그만 안 나오면 돼요. 안에 게 뭐가 됐는지 그냥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게 기능 테스팅입니다. 자,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능 테스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테스팅과 엔드-투-엔드 테스팅을 보면은요. 각각의 요구에 대해서 전체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게 시스템 테스팅이에요. 시스템은 말 그대로 만들어진 전체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엔드-투-엔드. 자, 이거는 끝에서 끝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테스팅과 유사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즉 실제 사용자 관계에 사용되는 모듈 간의 어플리케이션 간의 테스팅을 뭐라 그러냐면 엔드-투-엔드 테스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잘 연결되어 있느냐, 잘 연결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이 엔드-투-엔드 테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너티 테스팅과 리그레션 테스팅이 있습니다. 자, 새로운 소프트웨어 버전이 있다 그러면은 업무를 수행하는 게 세너티냐, 아니면 이게 클러시가 발생했느냐, 발생하지 않았느냐, 즉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를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세너티 테스팅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그레션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죠. 그 만들어진 것들을 모든 모듈의 기능, 그 다음에 이 모듈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정사항을 테스트합니다. 만들었던 것들을 수정할 수 있죠. 그 수정사항까지 테스트하는 게 여기 나온 것은 리그레션 테스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테스팅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중복된 것들이 몇 가지 있죠. 하지만 이것들을 다 구분해가지고 진행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인수 테스팅과 부하 테스팅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금방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수 테스팅은 사용자 고객들한테 인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걸 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끝까지 테스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하 테스팅은 자, 이거를 만들었을 때 지연되거나 혹은 반응이 실패할 경우까지의 부하가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를 따지는 게 뭐냐면 부하 테스팅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성 테스팅과 설치 삭제 테스팅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성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서 이게 사용이 되느냐 사용이 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게 뭐냐면 사용성 테스팅이고요. 설치 삭제 테스팅 뭘까요? 그렇죠. 설치할 수 있느냐 삭제할 수 있느냐 요거를 테스팅하는 게 설치 삭제 테스팅이겠죠. 그래서 이 사용성 테스팅과 설치 삭제 테스팅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세 가지 회복, 보안, 호환성 테스팅 세 가지를 알아보면요. 자, 크러쉬 아니면 하드웨어 장애 이런 부분들이 다 장애적인 부분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복구되고 있는지에 관련되어 있는 회복 테스팅. 그 다음에 보안 테스팅은 말 그대로 보안입니다. 그죠? 해킹이 시스템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보내야 되겠죠. 보안적 요소들이 다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오면은 이런 부분을 테스팅하는 게 보안 테스팅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호환성 테스팅은 자, 특정한 하드웨어나 OS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다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말 그대로 안드로이드용으로 만들었는데 iOS용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두 개 다 호환해서 만들어 놨는데 안드로이드는 돌아가고 아니면 iOS는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바꾸시켜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호환성 테스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QA 고충과 이제 불편한 사항을 얘기해 보면 자, 홀대하는 분위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일부 개발자들은 QA를 그냥 너희들은 그냥 내 개발자 뭐 보이면 그냥 그거 테스팅해 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개발자가만큼 QA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테스팅을 잘 해야만이 출시할 때 그만큼 제품의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QA들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그는 QA 탓이 아니죠. QA는 뭡니까? 시험입니다. 시험. 시험을 보는 그러한 이 사람이지 시험을 보게 만드는 사람이지 그 사람의 당사자는 아니죠. 그래서 개발자가 버그에 대한 오류가 발생했으면 QA 탓을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개발자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제품 품질과 테스트의 기본 지식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게 개발자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들은 그만큼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QA라면 같은 팀 내라면 기초 지식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QA의 직무에 지원한 사람들도 개발자와 QA의 직무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하려고는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자들은 QA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과 협업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가? 이런 걸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같은 팀 내에 있다면 기초 지식 정도는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QA는 매일 야근을 해야 한다. 이건 조금 틀립니다. 하지만 매일 야근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기간이 있죠. 그 기간에 개발자들이 가지고 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늘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만큼 상황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슈화 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개발 프로세스 끝에 QA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동생은 QA 테스팅 업체에 들어가 지금 다른 업체에 다녔지만 QA 업체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고충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고충이냐면 맨날 프로세서 개발자들이 언제
그 테스팅 버전을 넘겨주냐면 밤 10시 정도에 넘겨준대요. 그러고 나서 몇 시에 주라고? 내일 아침 9시까지 주세요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밤을 샐 수밖에 없죠. 이렇게 업무 프로세서, 즉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야근을 해야 되지만 이걸 해결책은 뭐가 있습니까? 협업을 통해서, 즉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게임 QA의 직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알아봤는데요. 게임 QA 직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의 QA 관련된 부분들과 개발적인 부분들과 그 다음에 테스팅 관련되어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지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게임 QA의 직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요, 또 한 실무자를 또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말 그대로 박철훈의 IT 실무자 생생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또 어디를 찾아왔냐면요. 여러분들 요즘 랜섬웨어라고 들어보셨죠? 보안적인 요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 회사, 웹호스팅 회사가 랜섬웨어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왔었죠. 지금 한참 이슈화되고 있고, 랜섬웨어를 막을 수 없는, 즉 랜섬웨어 자체가 이런 거죠. 악성 코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잠가버리죠. 그리고 그 잠가버린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쇠를 주면서 돈을 요구하는 그런 게 랜섬웨어이죠. 그래서 이 랜섬웨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슈화되다 보니까 어디에 분야에서 많은 채용 조건들이 뛰어 올라오냐면 보안, 그죠? 컴퓨터 보안이라든지 정보 보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이슈화되는 것은 어딜까요? 그렇죠. 네트워크 보안 쪽입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리고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가기 때문에 시스템 보안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쪽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은 어필을 하시면, 보안 쪽의 업무에 좀 관심이 있다 싶으면 그쪽에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찾아서 가는 부분은 보안 업계, 보안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무자를 찾아서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자, 오늘의 인터뷰 대상은요. 자, 파워링크에 있는, 주식하다 파워링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친구고요. 그다음에 보안사업본부의 보안관제팀에 있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명택이라는 그러한 사원을 한번 만나보고 왔어요. 이 친구는 제 제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도 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IT 실무 교육을 시켰던 그러한 친구기도 합니다. 그래서 IT 실무 교육을 시키면서 이 친구가 가장 큰 장점은 뭐였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점은 뭐였냐면, 하나를 딱 잡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할 때까지 가져간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에 저랑 이제 면담을 할 때 가장 먼저 얘기했던 부분들은 보안적인 요소를 먼저 얘기했었습니다. 즉, 저는 이 보안 계열로 좀 나오고 싶은데요라는 그러한 이슈를 던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또 이 과정이, 그때 과정은 보안적인 요소들이 별로 안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다른 부분으로 좀 더 공부를 해보면 너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갔던 데가 이 파워링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보안관제팀에 들어가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거기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취준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진솔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신입인 연구원의 기본 연봉을 물어봤어요. 단골 질문이죠. 신입 직원의 추천자의 상시 모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서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2,300만 원, 2,500만 원, 여기는 전문학사, 즉 전문대 졸이면 2,300에서 2,500만 원, 그 다음에 학사 기준은 2,700에서 2,8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직무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즉 보안관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안관제 모니터링이라고 얘기하면 일부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안관제이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인 부분만 다루면 되지 않냐.
기계가 잘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 즉 IPS라든지 IDS라든지 파이어월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잘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 그것만 모니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의 직무입니다. 하나의 직무가 하나의 파트예요. 그래서 이러한 파트들이 보안 관제 파트를 다 싸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 싸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네트워크의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 운영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해줘야 보안 관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벤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그 이벤트에 대한 대처, 보안적인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모니터하는 게 주요 역할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안 관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된다고요? 네트워크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장비 운영이라든지 네트워크 운영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보안 관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직무가 보안 관제 직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똑바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냥 나는 장비만 운영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현 부서에서 필요한 신입의 역량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기본적인 보안 관련돼 있는 지식. 자, 여기는 암호학은 아직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보안 관련된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는 항상 선임한테 배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뜻을 비추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시킬 때는 아, 이거 너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결을 못할 것 같으면 다시 물어보고 다시 해결책을 다시 강구하는 그러한 자기 개발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입 면접 때 지원자 평가 같은 전형화된 툴이 있나요? 자, 그 친구한테 이제 너희가 들어갈 때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갔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실무 면접은 기술적인 부분, 즉 다루고 있는데 이런 얘기죠. 프로토콜 A에 너 프로토콜 아느냐? 어떠한 프로토콜을 알고 있고 그 프로토콜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개발 언어는 어떤 개발 언어를 사용해 봤느냐? 파이썬을 사용해 봤느냐? 자바를 사용해 봤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C를 사용해 봤느냐? 이러한 개발적인 언어들.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경험 여부. 프로젝트를 해봤느냐? 해봤다면 거기에서 너는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거를 실무 면접에서 질문한다는 것이죠. 기술적인 질문보다는 경험적인 질문을 훨씬 더 중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입인 경우에는 그렇겠지만 뭐 경력자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코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T 실무자의 생생 인터뷰 중에서 직원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자, 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 추천제, 상시 채용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부서마다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서는 연구 개발직들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계속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보안 관제팀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발 업체들 중에서 우리가 보안 관제팀이 있습니다. 그죠?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안내배서도 보안 관제팀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보안 관제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많이 뽑지는 않지만 대대적으로 상시로 뽑지 않지만은 이렇게 추천제 아니면은 우리가 공채로 이렇게 뽑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왔죠? 추천제가 나왔습니다. 추천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기 다니고 있는 직원의 추천입니다. 직원의 추천이라는 것은 직원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맥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삶을 살 때 어떠한 사람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지가 아니라 이 사람하고의 어떤 사람하고 연이 맺었을 때는 그 사람하고의 인연이 어떠한 부분에서 나한테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은 또 다시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지만이 뭐가 생성이 된다고요? 인맥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맥들, 탄탄한 인맥들이 무엇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까? 취업을 해줄 수 있다.
취업의 추천제, 이러한 추천제를 하고 있는 기업의 추천을 받을 수 있고 당연히 그 기업의 취업의 문턱도 넘어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스펙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인맥을 좀 쌓을 수 있는 그러한 대외적인 활동들도 중요하다는 내용을 또 한 번 강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직급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사원, 대리, 과장, 차장,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가지고 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직급체계는 사장, 대리, 과장, 차장,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그 친구는 사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사원 직급에서요. 자, 그 다음에 실무 면접 시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반드시 떨어뜨리느냐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지금 앞에서 보안관제팀이라 했잖아요. 보안관제팀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먼저 가져가야 되냐면 윤리의식입니다. 보안은 윤리적인 의식을 전혀 관관하지 않아요.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윤리의식을 먼저 봐요.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그렇죠? 서로 협업을 잘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걸 먼저 보겠죠. 모니터링 했습니다. 모니터링 하고 나서 보고가 일어났어요. 아니면 뭔가 이슈가 일어났어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개발자한테 얘기하거나 아니면 운영팀한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돼요. 그냥 보고 나서 그리고 넘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직무 태만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자, 동료와의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안 쪽에는 인성을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즉 우리가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이용해서는 무엇 판단을 좀 많이 해야 되냐면 인성적인 판단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서마다 특이점이 있긴 하겠지만은 개발직이라면 개발 스킬에 대한 지식 부족은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안 관제팀에서의 내용은 인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만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이 보안 관제팀에 간다고 생각하면 윤리의식이라든지 이러한 인성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 충분히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원 채용 시 인성과 직무 우선순위를 굳이 준다면 이라는 질문에 자 빨리 팀에 융화돼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된다. 이 부분은 안 바뀔 것 같아요. IT 직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무 뭐 2년 차든 3년 차든 아니면 10년 차든 15년 차든 20년 차든 그러한 전문가들이 됐을 때에 질문을 던졌을 때도 무슨 내용을 하냐면 직무를 알고 있는 인성이 박힌 그러한 친구가 가장 좋다. 하지만 직무하고 뭐 이렇게 둘이 나눈다면 특히 인성이 중요해진다. 왜? IT에서는 자기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고 혼자 뭔가를 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래서 그만큼의 내용들을 다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빨리 팀에 융화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즉 인성을 갖춘 사람 중에 또다시 얘기하지만 직무에 대한 자기들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현 부서에 필요한 신입의 마음가짐은 무엇이냐? 자, 신입사원 했을 때는 배우려고 한 자세. 자, 배우려고 한 자세는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배워야 되겠죠. 누구한테 배워야 되겠어요? 현재의 실무자들, 즉 위에 있는 선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사라든지 이 사람들한테 배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기 개발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건 내가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업무들이 있는데 그 업무들을 처리를 못 해가지고 상사한테 넘겨간다든지 아니면 선임한테 넘겨간다. 그러면 상사하고 선임은 그냥 놀고 있을까요? 아니죠. 자기들 업무가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해야 된다고 해서 뭐가 됩니까? 그만큼 불신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회사 생활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은 그만큼 많이 필요하고요. 배우려는 자세는 그만큼 많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자 지원자들이 경험에 따른 프로젝트 방향은 정보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취약점 진단 같은 것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제 파트를 본다면 서버 운영, 즉 유닉스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윈도우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서버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가져오면 좋겠지만 자, 이 중에 많이 하는 것은 리눅스겠죠. 그래서 리눅스에 관련되어 있는 서버 운영 파트를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입자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뭡니까? 목표의식입니다. 자, 목표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목표의식, 즉 자기가 어디에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의식이 있다 그러면 대학생 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라도 뭘 준비해야 되고 무슨 경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친구도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목표의식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만큼 진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사를 했다면 안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자기 개발, 즉 목표의식을 가진 개발을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 그리고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한 자신만의 멘탈을 지닐 수 있다면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만의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다면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뭘 통해서 관심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승화시킨다면 당연히 그 업계에서 전문가로 클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신입으로 들어온다면 이렇게 어필한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어필한다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안 관제팀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의 이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안적인 요소들은 이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보안의 이슈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